심상정 대표님이나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국민이 원하는 바가 다 똑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연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이거 선거법 위반이래요. 왜 선거법 위반이에요? 저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대신했을 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 여기 좀 막으세요. 자, 미안합니다. 잠깐 여기 어디다? 잠깐 앉으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최근에 제가 기가 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 기 안 죽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변한 일이 없어요. 그냥 평생 하던 대로 이때까지 오던 길 그대로 쭉 가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잠깐만 우리 행사 중인데. 자, 같이 한번 찍어. 됐어. 네. 이미 찍었어. 자, 제가 우리 심상정 대표님하고 이렇게 버스킹을 가끔씩 초청해 주셔서 제가 오는데 역시 오늘 와서 봐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님이나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국민이 원하는 바가 다 똑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정의당 입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촛불 민심 국민이 원하는 바가 우리가 이 작은 힘까지도 다 모아서 승리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그리고 이긴 후에도 우리가 야권이 여권이 돼서 과반수를 넘긴 그 힘으로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정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세다고 혼자 가면 혹시 또 자빠질지 모릅니다. 적들은 상대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재결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야권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49대 51, 51대 49 이 힘의 관계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고 엎드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재결합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다시 지배자의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우리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녹색당, 노동당 모두 힘 합쳐서 한 길로 가야 한다. 민주연합정권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죠? 네.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치란 정치인들 또는 정치 세력들에게 뭔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대신하는 게 정치고 이번에도 국민들이 원하고 힘을 썼기 때문에 새누리당까지 찬성해서 탄핵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정치인이 했습니까? 국민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을 대신하는 것 뿐이니까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첫째는 통합하고 둘째는 연대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반드시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에게 높은 자리나 지위나 명예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삼성과 같은 거대 기득권들이 나라를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불공정한 구조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그걸 해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점심 먹고 1시쯤에 삼성그룹 본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는 자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입니까? 아니면 재벌들입니까, 여러분? 껍데기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까? 뿌리를 놔두고 나온 줄기를 쳐내면 세상이 바뀝니까? 바로 이 거대 기득권 재벌 권력들을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재벌 체제, 재벌의 황제 경영을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 질서를 만들고, 나쁜 짓 하면 처벌되고 수백억 뇌물 주면은 구속되는, 이재용도 구속되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우리 국민들은 남의 돈 100만원 아니라 10만원만 훔쳐도 감옥 가고 처벌받는데, 이재용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뇌물 수백억 주고 국민연금 우리 여러분의 돈 수천억 뺏어다가 한 푼 상속세 안 내고 편법 상속하는, 그래서 3조 원이 넘는 불법적 이익을 얻었는데 왜 감옥을 안 갑니까?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왜 특검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배하는 군주입니까, 여러분? 그는 군주가 아니라 우리가 뽑아서 월급 주고 있는 대리인인데, 저희가 무슨 용가리 통뼈길에 특검 수사도 안 받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막는 겁니까? 더 많은 권력과 더 높은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저지른 죄보다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힘이 세면 처벌받지 않아요. 권력이 많으면 감옥 갔다가도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몹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혀도 힘 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진짜 지배자, 재벌, 삼성, SK 같은 재벌 권력들을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불법 무도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하야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무슨 군주도 아닌데 왜 하야합니까? 퇴진해야지요. 퇴진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탄핵을 요구했고, 그래서 국회로 하여금 탄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라 국민이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재벌체제, 이 사건의 뿌리인 재벌체제의 책임을 묻자. 이 사건의 몸통인 새누리당은 해체하자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재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재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그 책임을 묻고, 그리고 오늘 제가 삼성 재벌 본관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전액 몰수하자.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면 뺏어야지요. 삼성이 뇌물을 주고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국민의 돈을 훔치고 나라에 피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3조 원이 넘는 직접적 이익을 챙기고 10조 원에 이르는 재벌 총수의 자리를 상속받았으면 그로 인한 범죄 수익 전면 몰수해서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범죄 수익 몰수에 관한 법을 꼭 제정해서 최순실이의 불법 재산, 박근혜의 불법 재산, 이재용의 불법 재산, 그리고 해외에 은닉되어 있는 천조에 가까운 불법 재산들 전부 몰수해야 합니다. 천조 원입니다. 우리 심상정 대표님도 동의하시죠? 그 법 내셨죠?
정의당에서 이미 법안을 네, 법안했습니다. 우리 정의당에서 낸 법안 통과되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당의 주소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줄을 좀 잘못 선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섰어야 되는데.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의당하고 우리 심상정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님한테 다 뺏겨서 섭섭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절대 섭섭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건 원래 가치와 노선과 정책에 따라서 지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님하고 저희 정의당 저 심상정하고 가장 정책적으로 같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중복되는 거 당연하다. 이재명 지지자는 건 심상정 정의당 지지자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전혀 섭섭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과 노선이 더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세력이 될 때 대한민국이 진짜 바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삼성 얘기 좀만 더 네, 하겠습니다. 더 하세요, 네. 더 하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살기 어렵죠? 경제가 나쁘지요? 왜 나쁜지 알고 계시죠? 경제라고 하는 게 돈이 돌아야 되는 건데 이 돈이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으로 1년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770조가 쌓여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돈이 가다 돌다가 재벌 창고에 퐁당 빠져버리고 돌다가 퐁당 빠져버리고 이러는데 경제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법인세 그렇게 인하하고 법인세 정상화하자니까 왜 반대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다 지고 갈 겁니까? 다 뺏어가지고 대한민국 재산 다 삼성하고 재벌 창고에 다 쌓은 다음에 자기들은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초원에 토끼들 다 잡아먹으면 심심하다고 토끼 잡아서 너 30마리 잡았니? 내 50마리 잡았다. 나 52마리 더 잡을게. 이래가 다 잡고 나면 나중에 살 수 있어요? 못 삽니까? 이런 경제 기본 원리도 모르고 국가가 세금 좀 더 걷자고 하니까 저보고 포퓰리즘이 돼요. 이 사회는 금기와 성역이 너무 많습니다. 재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재벌 얘기하면 이재명은 죽습니다. 절대로 증세 얘기하면 안 돼요. 증세 얘기하면 반기업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노동자 얘기하면 안 돼요. 노동자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려요. 여러분 회사의 주인이 왜 돈만 낸 사람이 주인이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 거기에 돈 내고 투자한 사람 그 회사의 고객들은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사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재벌 대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들이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더 걷고 국민의 복지를 늘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기업들과 정상적인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노동자들이 몫이 늘어나고 그래야 물건을 사고 그래야 즉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동이 보호되는 노동이 그야말로 존중되는 노동권이 강화되는 그런 나라 우리 정의당이 만들자고 하는 건데 저 이재명의 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자가 보호받고 기업들의 횡포가 없어지고 그리고 과도한 초과 수익을 얻는 대기업들의 증세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늘려서 국민들의 구매력을 늘려야 경제가 살더라 경제가 성장하더라. 이거 이재명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한 뉴딜 정책이고 IMF와 그 다음에 세계은행 ILO가 권장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성장 정책인데 이걸 왜 분배 좋아하는 그야말로 성장 가로막는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는 겁니까? 이제 정상으로 갑시다. 정상으로 정상적으로 삼성도 세금 낼 거 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삼성은
못하게 한 게 삼성의 지침이랍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게 지침인 기업이 대한민국 헌법 아래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꿈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삼성에 반드시 노조를 만든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삼성에 노조를 만들어서 산재 사고 안 나게 하고 산업재해 없게 만들고 산해 하청 없애고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재벌기업,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주주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는 재벌 가문을 위해서 이용당하지 않는 좋은 기업, 착한 재벌, 착한 재벌, 착한 재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 좀 똑바로 할 수 없어요? 심상정. 네, 됐습니다. 삼성의 노조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수년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성사될 겁니다. 왜냐하면 판교에 지금 삼성물산이 있어요. 판교에. 다음에는 저 삼성물산 앞에서 버스킹을 한번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 하니까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겠는데,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꾼대요. 알죠? 자유한국당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자유와 한국이 가당치 않다. 무슨 범죄 집단이 신분 세탁하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새누리당에서 보도자료를 언론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저를 고발하겠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새누리당 이름이 좀 쫄리나 봐요, 그죠?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래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새누리당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박근혜요? 단절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우리 박근혜당 아니다 이 얘기하려고 바꾸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여기 태극기 흔들면서 박근혜 사수를 외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한마디 드릴게요. 새누리당마저 당명을 바꾸다 보니까 대한민국 원내 정당 중에 정당 이름 하나 가지고 두 번째 선거를 치르는 당은 우리 정의당밖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의당이 최장수 정당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대표 임기 채우는 당대표 저희 정의당 심상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입장이 난처하네. 뭐 난처하시. 사실만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참으로 아픕니다. 대한민국이 개혁이 얼마나 힘든가. 개혁의 한복판에서 그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힘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새벽까지 이재용 씨가 구속되나 안 되나 지켜본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기각된 그 순간 아마 떠올린 말이 정유라의 말일 겁니다. 돈이 실력이다. 맞죠, 여러분? 천만 촛불을 들어도 아직 대한민국은 여전히 돈이 실력이고 돈이 법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요즘에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고 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방법이나 정책을 몰라서 안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맞습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기득권 세력을 그만큼
물려낼 수 있을 때 일자리 창출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노동 대통령 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친노동 정부를 수립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의 제일 과제로 노동 가치 존중을 국정의 제일 과제로 두고, 그리고 이 노동 가치 존중을 위한 그 실행 부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내 노력과 능력만큼 평가받는 사회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런 겁니다. 지난 민주화 이후에 우리는 6명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2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시민들, 노동자들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경제, 민주화, 복지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외쳤지만은 양극화는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역대 정부는 사실상 재벌 친화적 정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노동은 대한민국 60년 역사상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동안 노동은 늘 비용으로만 취급됐습니다. 재벌 경제 정책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크고 2천만 노동자 중에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000만이 됩니다. 우리 농민들 새바지가 일을 해도 월 평균 수입이 93만 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 월 수입 1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이 30%나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대한민국을 그대로 가면,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결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과 더불어서 암만 열심히 일해도, 과로사할 지경으로 일을 해도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이 고단한 삶, 이 고단한 삶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 시민들을 이 광장으로 모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표님한테 뭐 하나 저기 제안할 게 하는데, 네, 제안하세요. 그 심상정 대표님이 대통령 되시면은요, 저 노동부 장관 시켜주세요. 제가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원래 저는 작은 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뭐 당연히 이기니까 하는 소리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되면은 우리 심상정 대표님을 국무총리 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심 대표님 말씀에 제가 국정원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국정원은 해체를 해야죠. 제가 여러분들 계시는데 우리 심 대표님 말씀 이제 하나만 딱 더하면, 우리가 실업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 실업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사실 멕시코 다음으로 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멕시코보다 더 많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 근로시간도 아니죠. 최대 허용 근로시간 52시간 이상 일하는 354만 명, 요 사람들만 법대로 더 이상 일 못하게 하면 일자리가 33만 개가 순식간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하는 거예요? 해쳐먹을로. 법대로만 해도 33만 개 일자리 순식간에 생겨나고, 우리가 초과근로 하면 1.5배 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0.8밖에 안 주고 있어요. 상여금을 갖다가 계산해서 빼버리거든요. 이 짓만 하지 않고 1.5배만 제대로 주게 하면 누가 1.5배 쓰고 주고 사람 쓰겠어요? 새로 사람을 고용하겠죠? 그러면 최대 2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이러면 실업 문제 다 해결하고 들어가요. 말씀대로 정책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4차 산업혁명에 무슨 뭐 융합기술이 뭐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지하경제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순실이한테 줬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대로 노동시간만 철저하게 지키고 노동법만 지키고 노동조합 지원해가지고 노동자의 힘만 키우면 실업 문제 해결되고 노동자들 일자리 수준 올라가서 전부 다 좋은 일자리 되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합시다 제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정권은 여러분 우리 촛불 시민들이 정권 교체 열망이 강력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촛불 시민들이 단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권 교대만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이상을 원하고 있죠. 어떤 정권 교체냐? 바로 과감한 사회경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개혁 정부를 원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책도 물론 중요한데 이 정책 전문가들 말 빌려서 몇 줄 써오는 정책 갖고는 안 됩니다. 정권의 의지가 실려야 됩니다. 얼마나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평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습니다. 재벌개혁 문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최대 경제 리스크가 재벌 3세 세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올려주면 회사 망하는 게 아니고 절대 대기업 안 망합니다.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면은 일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은 어떤 경우에만 망하느냐, 이 무리하게 3대 세습 추진할 때 대기업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불법 탈법 그 다음에 비자금 조성 정경유착 다 이거 3대 세습하려고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죠? 이재용 씨 96년에 47조 그러니까 60조 상속받아가지고 달랑 16조 내가지고 지금 뻥튀기해서 16억 내가지고 뻥튀기해서 지금 5조 만들었습니다. 5조. 그런데 제가 재벌 3세 세습 금지를 한다 하니까 그러면은 혁명을 하겠다는 거냐? 그 혁명은 혁명이죠. 그런데 재벌 3대 세습은 뭐냐? 법만 제대로 엄격하게 지켜도 절대 우리나라 법으로 3대 세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 재벌 개혁 공약 굉장히 많이 내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이 하실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할 일이에요. 국회에서. 에?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우선 최우선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삼성 뒷배 안 봐주겠다. 재벌 절대 불법 용인 안 하겠다. 이걸 약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전문입니다. 예. 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이게 3대 세습이 최고 리스크냐. 우리가 재벌 3세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죠. 분노해서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골목 시장 상권 침탈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원화청 불공정거래 이게 다 누구 버르장머리냐? 누구 버르장머리입니까? 네 3세들 땅 짓고 헤엄치기식 경영 비법입니다. 이게 절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벌 창업자들은 그래도 창업 정신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 3세들은 뭡니까? 고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저 오로지 돈독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람 좁히고 그리고 뭐 흔듭니까? 돈다발 흔드는 거예요. 네, 한 대에 300만 원. 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대기업 경영진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업의 실제 최대 위험 요소가 뭐냐면은 아무런 경영 능력도 검증받지 못한 재벌 3세들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소유권에 이어서 경영권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완전 독재 경영이에요. 그죠? 아무도 여기다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죠? 잘못된 투자를 해도 누가 한마디 찍소리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리는 돈이 수조 수십조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 3세를 경영 세습을
확실하게 금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심상정 우리 이재명 후보도 잘할 수 있고요. 또 심상정도 아주 확실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심상정 대표님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세요. 노동운동으로 평생을 바쳐왔고 지금도 핍박받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자기 뜻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추위에 떠는 여러분도 집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다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이 팀이 아닌 극소수가 있어요. 탄핵을 반대하는 아주 극소수. 이 비정상적인 구조로 부당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이익 보는 자들, 그 자들한테 우리가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쫓아가서 책임을 물어줍시다. 쓴맛을 보여줍시다. 여러분 지금 저 안에 앉아있지만 불어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너희들을 가만 안 둘 거야. 얼마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 봐주겠다고.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이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드는 배치되어야 된다. 화장실 가서 얘기할 것이지 왜 밖에다 얘기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게 합니까? 여러분 왜 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국민들은 이미 탄핵했어요. 그냥 사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아니라는데 왜 자꾸 나와서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 딱합니다.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그 측근 박근혜 대통령 그 측근과 강요들이 지금 줄줄이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책임 없다. 나는 전혀 모른다. 정말 온몸에 부끄러워서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품격입니까? 이게 정말 너무 쪽팔려요. 정말. 심상정 대표님 드디어 전문 용어 나왔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저하고 닮았다 해서 안 됩니다. 그런 용어는 제가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한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나라 이렇게 결단 내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정이 다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빨리 내려가서 정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게, 그리고 자기 발로 검찰에 걸어 들어가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일이 없어요. 더 안 바라니까 그 수사나 한번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 발로 좀 걸어 나오시세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시장님이 사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사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어제 제가 성주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내일 가는데. 골프장 내일 가십니까? 내일 갑니다. 예, 제가 골프장에 들어가서 어디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어디에 그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하는지를 어제 다 보고 왔는데요. 그분들이 뭐냐면은 후보들이 사드 배치 입장을 밝히는데 자기들은 당이 3당이 확실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좀 밝혀주라. 심상정 대표가 가서 꼭 좀 해주라. 제가 그런 약속을 받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가장 잘못된 게 그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검증 없이 결정하고, 그리고 국회에 논의나 동의 없이
없이 배치 확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드 배치 지금 중단하고 박근혜 씨가 생략된 절차를 다시 거치자, 주권 국가로서 민주공화국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으로 정하고 있는 그 절차를 다시 거치자, 이 얘기를 하는데,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둥, 한미동맹을 무슨 어렵게 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가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미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배경과 목표와 사드 배치 예산과 일정과 이 모든 것을 의회에 가서 보고하고 청문회 출석해서 토론하고,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회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민주적 절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권국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국익을 따지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왕에 한미 합의를 했으니까 존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은 또 반대한대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드라는 게 북한 미사일 방어용 무기로만 그 효용이 한정되면은 이재명 시장님이나 제가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한미일 군사 정보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MD 체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 MD 체제로 가는 과정에 한 세트가 한일 정보 보호협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동의하고 한일 정보 보호협정은 반대한다는 것은 이 사드 문제가 뭔지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드 배치를 한미합의니까 존중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또 실용외교, 균형외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미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은 이미 미중 간의 균형외교는 애시당초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안보뿐만 아니라 이런 포괄적인 안보 역량 평가를 당연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국익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국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헌법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균형 해결합시고 어느 날은 갑자기 중국의 막루에 올라갔다가 아무런 설득력 있는 절차나 국민적 동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드를 배치해버리니까 중국에서도 저 사람이, 저 대통령이 우리 편에 섰다가 지금 미국에 줄 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균형 외교는 눈치 보기 외교가 아니죠. 줄서기 외교가 아닙니다. 양다리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외교 가지고는 이 엄중한 한반도 평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핵시대의 문턱에서 우리가 핵을 동결하고 끝내 비핵화로 가기 위한 핵을 동결하고 그리고 평화공존 체제를 만들려면 평화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갖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평화 구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외교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심상정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바로 이어서 또 외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지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의 첫 번째 실행이 바로 사드입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중미 간 군사 충돌을 걱정하게 생겼습니다. 중미 간에 어딘가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오겠습니까? 바로 사드 배치 지역으로 날아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드가 바로
중국 내륙을 들여다보는 눈이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갑니다. 그게 아무 관계없이 아까 말씀대로 북핵 미사일을 막는 거라면 뭐 하려고 중국이 그러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드가 최대 설치해봐야 48기인데 48발인데 이거 만든다는 보장도 없고 100% 다 맞췄다 그래봤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최하 600기에서 1100기입니다. 48대 오는 대로 다 맞춰도 49번째부터 막을 길이 없어요. 한반도의 안보는 무기 체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평화를 정착시키면 안보는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북한 두들겨 패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많이 죽이고 많이 부시고 이기려고 국방하고 안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국방과 안보로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하고 국제관계 불안하게 해가지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반도를 두고 싸우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대리 전장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게 안보를 위한 거고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뻔한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그 쉬운 길을 두고 돌아서 갑니까? 한반도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기념하고 우리한테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 문제를 손을 떼고 대화 단절하고 법률 어겨가면서 개성공단 폐쇄해버리고 일본하고 군사정보 주고받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사드 설치하고 주둔비 더 내라면 따블 부르면 그냥 따블 주고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는 적대적 관계로 전환되고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을 주변 강대국에 맡겨버리면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강단과 용기와 철학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잘못 들어간 길이면 되돌아 나와야죠. 어떻게 그 강길인데 기왕 온 길인데 그냥 쭉 갑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도 일본과의 관계도 러시아와의 관계도 북익을 중심으로 한 자주적인 균형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휘둘려가지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종속적인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한국의 안보는 망가지고 한국의 국익은 훼손되고 한국의 경제는 망가지는 방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합의라면 그게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하랩이라도 다 고쳐서 원상복구하고 사드 배치 철회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면 대통령 뽑지 말고 외교부 사무관 시켜 사인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하라고 대통령 뽑는 거고 권력을 맡긴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강단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심상정 같은 분. 그 이재명 후보님 지지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좀 미안하신가 본데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 조금 이따 아니, 우리가 원래 조금 이따 우리 정의당도 여기서 당 연설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편인데 그때 제가 뭐. 연호 많이 받겠습니다. 저기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저는 여기서 또 계속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누님이죠? 네, 누님이고 그야말로 정의당이라고 하는 저는 거대 정당이라고 봐요. 지금 잠시 지지율 때문에 고생하지만 저는 정의당이 야당의 자리를 차지하는 날이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공화국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얼굴 바꾼 바른당인지 바른무신당인지 착하게 살다 쓰고 다니는 당, 원래 바른 거 좋아하는 사람은 바른당 이런 거 안 씁니다.
우리 역사에 너무 나가시면 강매경선의 지장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가장 부정의하게 집권했던 자 중에 하나가 전두환인데 이 전두환이 가장 많이 쓴 말이 정의예요. 정의사회구현. 그래서 정의란 말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오염된 정의라는 단어, 공정하다는 공정이라는 단어, 이거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애국이라는 단어도 되찾아야 됩니다. 태극기의 가치도 되찾아야 합니다. 국가 안보의 가치도 그 단어의 뜻도 되찾아야 되고, 어버이도 되찾아야 되고, 엄마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다시 되찾아서 상식과 원칙이 관철되는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불공정한 구조로 부당한 힘센 소수가 부당하게 이익받지 않는 나라, 우리 다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롭고 정의롭고 인권과 복지가 살아있는 평화롭고 통일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대선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료한 이후부터 과연 어떤 정권 교체냐, 차기 리더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겁니다. 맞죠? 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말씀, 이제 박근혜 탄핵을 완성시키고 나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차기 정권 교체 힘 모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사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재벌 대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 유보금들이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더 걷고 국민의 복지를 늘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서 기업들과 정상적인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야 노동자들이 몫이 늘어나고, 그래야 물건을 사고, 그래야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동이 보호되는, 노동이 그야말로 존중되는, 노동권이 강화되는 그런 나라, 우리 정의당이 만들자고 하는 건데, 저 이재명의 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자가 보호받고 기업들의 횡포가 없어지고, 그리고 과도한 초과 수익을 얻는 대기업들의 증세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늘려서 국민들의 구매력을 늘려야 경제가 살더라, 경제가 성장하더라. 이거 이재명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한 뉴딜 정책이고, IMF와 그 다음에 세계은행 ILO가 권장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성장 정책인데, 이걸 왜 분배 좋아하는 그야말로 성장 가로막는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는 겁니까? 이제 정상으로 갑시다. 정상으로. 정상적으로 삼성도 세금 낼 거 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삼성은 못하게 한 게 삼성의 지침이랍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게 지침인 기업이 대한민국 헌법 아래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꿈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삼성에 반드시 노조를 만든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삼성에 노조를 만들어서 산재사고 안 나게 하고, 산업재해 없게 만들고, 산해 하청 없애고,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재벌기업,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주주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일하는
재벌 가문을 위해서 이용당하지 않는 좋은 기업, 착한 재벌, 착한 재벌, 착한 재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정말 수고하셨어요. 좀 똑바로 할 수 없어요. 심상정. 네, 됐습니다. 삼성의 노조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제가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수년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성사될 겁니다. 왜냐하면 판교에 지금 삼성물산이 있어요. 판교에. 다음에는 삼성물산 앞에서 버스킹을 한번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 하니까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겠는데,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꾼대요. 알죠? 자유한국당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자유와 한국이 가당치 않다. 무슨 범죄 집단이 신분 세탁하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새누리당에서 보도자료를 언론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저를 고발하겠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새누리당 이름이 좀 쫄리나 봐요, 그죠?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래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새누리당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박근혜와 단절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우리 박근혜당 아니다 이 얘기하려고 바꾸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여기 태극기 흔들면서 박근혜 사수를 외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한마디 드릴게요. 새누리당마저 당명을 바꾸다 보니까 대한민국 원내 정당 중에 정당 이름 하나 가지고 두 번째 선거를 치르는 당은 우리 정의당밖에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의당이 최장수 정당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대표 임기 채우는 당대표 저희 정의당 심상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입장이 난처하네. 뭐 난처하시. 사실만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참으로 아픕니다. 대한민국이 개혁이 얼마나 힘든가. 개혁의 한복판에서 그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힘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새벽까지 이재용 씨가 구속되나 안 되나 지켜본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기각된 그 순간 아마 떠올린 말이 정유라의 말일 겁니다. 돈이 실력이다. 맞죠, 여러분? 천만 촛불을 들어도 아직 대한민국은 여전히 돈이 실력이고 돈이 법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요즘에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고 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 방법이나 정책을 몰라서 안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맞습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기득권 세력을 그만큼 물려낼 수 있을 때 일자리 창출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노동 대통령 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친노동 정부를 수립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의 제일 과제로 노동 가치 존중을 국정의 제일 과제로 두고, 그리고 이 노동 가치 존중을 위한 그 실행 부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내 노력과 능력만큼 평가받는 사회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런 겁니다. 지난 민주화 이후에 우리는 6명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2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시민들, 노동자들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경제, 민주화, 복지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외쳤지만은 양극화는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역대 정부는 사실상 재벌 친화적 정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노동은 대한민국 60년 역사상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동안 노동은 늘 비용으로만 취급됐습니다. 재벌 경제 정책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크고 2천만 노동자 중에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000만이 됩니다. 우리 농민들 새바지가 일을 해도 월 평균 수입이 93만 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장사 재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그 책임을 묻고, 그리고 오늘 제가 삼성 재벌 본관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전액 몰수하자.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면 뺏어야지요. 삼성이 뇌물을 주고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국민의 돈을 훔치고 나라에 피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3조 원이 넘는 직접적 이익을 챙기고 10조 원에 이르는 재벌 총수의 자리를 상속받았으면 그로 인한 범죄 수익 전면 몰수해서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범죄 수익 몰수에 관한 법을 꼭 제정해서 최순실이의 불법 재산, 박근혜의 불법 재산, 이재용의 불법 재산, 그리고 해외에 은닉되어 있는 천조에 가까운 불법 재산들 전부 몰수해야 합니다. 천조 원입니다. 우리 심상정 대표님도 동의하시죠? 그 법 내셨죠? 정의당에서 이미 법안을 네, 법안했습니다. 우리 정의당에서 낸 법안 통과되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정당의 주소가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줄을 좀 잘못 선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섰어야 되는데.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의당하고 우리 심상정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님한테 다 뺏겨서 섭섭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절대 섭섭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건 원래 가치와 노선과 정책에 따라서 지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님하고 저희 정의당 저 심상정하고 가장 정책적으로 같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중복되는 거 당연하다. 이재명 지지자는 곧 심상정 정의당 지지자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전혀 섭섭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과 노선이 더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세력이 될 때 대한민국이 진짜 바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삼성 얘기 좀만 더 네, 하겠습니다. 더 하세요, 네. 더 하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살기 어렵죠? 경제가 나쁘지요? 왜 나쁜지 알고 계시죠? 경제라고 하는 게 돈이 돌아야 되는 건데, 이 돈이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으로 1년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되는 770조가 쌓여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돈이 가다 돌다가 재벌 창고에 퐁당 빠져버리고 돌다가 퐁당 빠져버리고 이러는데 경제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법인세 그렇게 인하하고 법인세 정상화하자니까 왜 반대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다 지고 갈 겁니까? 다 뺏어가지고 대한민국 재산 다 삼성하고 재벌 창고에 다 쌓은 다음에 자기들은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초원에 토끼들 다 잡아먹으면 심심하다고 토끼 잡아서 너 30마리 잡았니? 내 50마리 잡았다. 나 52마리 더 잡을게. 이래가 다 잡고 나면 나중에 살 수 있어요? 못 삽니까?
이런 경제 기본 원리도 모르고 국가가 세금 좀 더 걷자고 하니까 저보고 포퓰리즘이 돼요. 이 사회는 금기와 성역이 너무 많습니다. 재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재벌 얘기하면 이재명은 죽습니다. 절대로 증세 얘기하면 안 돼요. 증세 얘기하면 반기업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노동자 얘기하면 안 돼요. 노동자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려요. 여러분, 회사의 주인이 왜 돈만 낸 사람이 주인이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 거기에 돈 내고 투자한 사람, 그 회사의 고객들은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첫째는 통합하고 둘째는 연대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반드시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에게 높은 자리나 지위나 명예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삼성과 같은 거대 기득권들이 나라를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불공정한 구조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그걸 해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아니 점심 먹고 1시쯤에 삼성그룹 본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아, 영상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를 진짜 지배하는 자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입니까? 아니면 재벌들입니까, 여러분? 껍데기를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까? 뿌리를 놔두고 나온 줄기를 쳐내면 세상이 바뀝니까? 바로 이 거대 기득권 재벌 권력들을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재벌 체제, 재벌의 황제 경영을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 질서를 만들고, 나쁜 짓 하면 처벌되고 수백억 뇌물 주면은 구속되는, 이재용도 구속되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째서 우리 국민들은 남의 돈 100만 원 아니라 10만 원만 훔쳐도 감옥 가고 처벌받는데, 아니 이재용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뇌물 수백억 주고 국민연금 우리 여러분의 돈 수천억 뺏어다가 한 푼 상속세 안 내고 편법 상속하는, 그래서 3조 원이 넘는 불법적 이익을 얻었는데 왜 감옥을 안 갑니까?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왜 특검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배하는 군주입니까, 여러분? 그는 군주가 아니라 우리가 뽑아서 월급 주고 있는 대리인인데, 저희가 무슨 용가리 통뼈길에 특검 수사도 안 받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막는 겁니까? 더 많은 권력과 더 높은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저지른 죄보다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힘이 세면 처벌받지 않아요. 권력이 많으면 감옥 갔다가도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몹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혀도 힘 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진짜 지배자, 재벌, 삼성, SK 같은 재벌 권력들을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불법 무도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하야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무슨 군주도 아닌데 왜 하야합니까? 퇴진해야지요. 퇴진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탄핵을 요구했고, 그래서 국회로 하여금 탄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라 국민이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재벌 체제,
이 사건의 뿌리인 재벌 체제의 책임을 묻자. 이 사건의 몸통인 새누리당은 해체하자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해체하라! 재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심상정 대표님이나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국민이 원하는 바가 다 똑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연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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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이재명. 이거 선거법 위반이래요. 왜 선거법 위반이에요? 저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대신했을 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 여기 좀 막아주세요. 자, 미안합니다. 잠깐 여기 어디다? 잠깐 앉으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최근에 제가 기가 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 기 안 죽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변한 일이 없어요. 그냥 평생 하던 대로 이때까지 오던 길 그대로 쭉 가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잠깐만 우리 행사 중인데 자, 같이 한번 찍어. 됐어. 네. 이미 찍었어. 자, 제가 우리 심상정 대표님하고 이렇게 버스킹을 가끔씩 초청해 주셔서 제가 오는데 역시 오늘 와서 봐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님이나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국민이 원하는 바가 다 똑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정의당 입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촛불 민심 국민이 원하는 바가 우리가 이 작은 힘까지도 다 모아서 승리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그리고 이긴 후에도 우리가 야권이 여권이 돼서 과반수를 넘긴 그 힘으로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정개혁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세다고 혼자 가면 혹시 또 자빠질지 모릅니다. 적들은 상대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순식간에 재결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야권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보여지지만 실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49대 51, 51대 49 이 힘의 관계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추고 엎드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재결합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다시 지배자의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우리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녹색당, 노동당 모두 힘 합쳐서 한 길로 가야 한다. 민주연합정권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죠? 네.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치란 정치인들 또는 정치 세력들에게 뭔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대신하는 게 정치고 이번에도 국민들이 원하고 힘을 썼기 때문에 새누리당까지 찬성해서 탄핵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정치인이 했습니까? 국민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을 대신하는 것 뿐이니까